하여간 수고를 했고, 먼저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를 뭐 하여간 비세법으로 하여간 정리을 해서 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미백 효과도 있고 뭐 항균 효과도 있고 하는데, 폴리페놀이 많을 때가 잘 나와요? 아니면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을 때가 잘 나와요? 추출물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추출되나요? 그 함량을 측정을 했잖아요. 어쨌든 추출물에 대해서. 그러면 폴리페놀의 함량들하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랬을 때에 그게 어느 쪽이 많을 때에 효과가 더 큰지. 그러니까 에탄올 함량이 높았을 때 둘 다 많이 검출이 됐었는데요. 이 함량에 따라서 검토를 해본 게 없나요? 뭐 좋아요. 어쨌든 뭐 이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테니까.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추출물 있잖아요. 추출물이 이게 추출해놓고 나면 공기 중에 방치를 한다는 산패가 될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을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는지. 뭐 냉장 보관도 하고요. 밀폐를 잘 시켜놔가지고 아무리 밀폐를 하더라도 뭐 당연히 공기가 접촉이 됐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를 했는지.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육가장 과학자님. 제가 좀 질문할게요. 제 질문할 게 굉장히 좀 많은데요. 실험 목적이 뭐예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죠.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강력구수로 이제 네. 강력구수로 이제 뭐 미백이든 뭐 식품 소재든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알아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를 사용해서 다양한 일단 평가를 한 거네요. 자, 오케이. 지금 이게 형식이 챕터 1, 2, 3로 되어 있는데 1이 인트로덕션인데 챕터 2의 인트로덕션이랑 거의 겹쳐요. 요약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자기 표절이에요. 똑같은 게 그대로 반복돼서 챕터 1, 2 반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활성이 있다, 활성이 있다, 활성이 있다. 요거는 그냥 연구 결과를 해놓고서 이런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거기서 특정한 결론이 특별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하나는 초음파 울트라소닉 익스트랙션 메서드로 했고, 하나는 뭐 열수 추출법, 이게 뭐죠? 하이드로서멀인가요? 어쨌든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두 개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게 뭐 이제 추출법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 열수 추출법은 이제 무압으로 해서 아니 방법의 차이는 두 번째고요. 그 방법은 제가 다 알고, 그렇죠. 이 두 가지로 했다는 거는 두 가지 어떤 그 방법론상 차이 때문에 추출하는 뭐 성분이 다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에 어떤 뭐 성분이 차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어떤 효과가 다르다든지, 그게 초음파와 열수 추출법에 의해서 그거에 의한 차이가 어떻게 보이나요? 그래야만 이게 어떤 과학적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더 낫고 어떤 부분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낫고, 이게 돼야지 이게 과학적으로 이 어떤 박사학위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게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어떻게 차이가 나요? 둘 다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초음파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었고, 열수 추출 방법을 했을 때는 어떠한 그 값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동일해요? 처음에 추출하는 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각각에 나와서 추출해서 나온 그 성분이 동일하다고요. 성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 어떤 부분에서 뭐가 더 어느 거, 이 방법에서는 뭐가 더 추출이 됐고 이 방법에서는 뭐가 더 추출이 됐고 양의 차이 혹은 여기서 추출이 안 된 부분이 여기서 추출이 됐고 그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어요. 연구된 게. 일단 다양한 성분들이 검출이 되긴 했는데 그 값이 좋은 거로만 저희가 그 측정을 하고 해서 유효활성 성분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중에 좋은 것들만 하긴 했는데 아니, 지금 잘 하셨는데 정 교수님 말씀은 예를 들면은 지금 추출 방법을 두 개를 썼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서 관심 있는 게 예를 들면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면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게 함량이 다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목표를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함량이 나온 다음에 이것에 또 함량이 뭐가 높으면은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미백 효과가 좋고 뭐 좋고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훨씬 좋을 거다라고 그냥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열만 됐고 지금 챕터 1 인트로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맨 마지막에 챕터 3로 비교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나 결과. 기본적으로는 여기 저기 21페이지 딱 보면 GCMS 분석을 했는데 스펙트럼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가 각 방법에 따라서 뭐가 어느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뭐 이쪽 방법으로 했을 때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성분이 더 들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얘가. 그러면은 굳이 뭐 이거를 같은 뭐 사실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하고 이 방법으로 한번 뭐 초음파로 한번 추출하고 테스트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열수 추출로 해서 테스트 한번 쫙 하고 그거면은 굳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챕터 1, 2로 해서 같이 넣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연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연관성 하나 있죠. 재료가 같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고 여기서 데이터 이미 있는 데이터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GCMS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연관고리를 찾아서 왜 이 열수 추출법과 왜 초음파로 왜 굳이 나눠서 했어야 됐는지 각각의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성분이 어떻게 더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뭐 어느 부분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이게 연관성이 나와야지 이게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어떤 그걸 가지지. 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해서 이거 결과 나왔다. 끝. 챕터 1. 이거 해서 이거 결과 나왔다. 끝. 챕터 2. 뭐 그러면은 굳이 그냥 책을 서로 다른 걸 그냥 같이 붙여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연관성이 치료 말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이나 분석 방법 뭐 이거 말고는 사실은 전혀 없죠. 코멘트는 일은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A하고 저희 첫 번째 이 추출하고 이 추출하는 거를 가지고 챕터 3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설명을 하나를 더 놓으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를 하면서 이제 특별한 거 여기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 어려운 거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폴리페놀 정량하고 그게 뭐야? 그 이름이 적실히 플라보노이드 이걸 했으니까 그 두 가지만 물질에 대해서 차라리 함량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들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쓰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훨씬 좋을 것 같다고요. 지금 봤을 때 뭐 일은 굉장히 뭐 두 챕터에서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계속 지금 정준진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과 구성에 있어서 좀 부실해요. 라이팅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들어가야 될 데이터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처럼 얘기하려면 GCMS 전체로 나와서 전체 성분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를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럼 그 부분만 따로 부각시켜가지고 따로 뽑아서 이것이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따로 실험할 게 아니라 앞에 인트로 그거 뭐 챕터 1으로 두지 말고요. 챕터 3를 하나 빼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두 개를 비교해서 각각의 어떻게 추출 방법론의 차이에 따른 어떤 추출되는 성분 차이, 함량의 차이 혹은 성분 차이, 그것 때문에 각각 실험한 것이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났고 어떤 건 차이가 안 났고 그렇게 아예 따로 빼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예. 그래서 그 구조 이거 다시 한번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 실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제가 세포 쪽을 많이 하니까 우리 뭐 97페이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게 동시에 나와가지고 1.5% 3%에서는 100% 세포가 잘 자랍니다. 굉장히. 그러다가 보통 이제 농도가 많아버리면 세포가 이제 독성이 뛰어서 잘 못 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8% 10% 가면은 세포가 안 자라죠. 근데 이걸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조금 처리하면 세포가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걸 더 활성화시켜요. 그냥 이거 더 잘 자라. 조금 처리하면 굉장히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100% 독성이 없다가 아니라 단순하게 독성이 없다가 아니라 뭔가를 이를 자극해가지고 세포가 더 좋아져. 활성이 잘 자라. 이런 거고요. 이걸 데이터 상으로 의하면. 그 다음에 독성이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면 독성 때문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본 사람은 아마 세포 하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에 좀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 좀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코멘트를 하자면 인트로에서 앞부분의 인트로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 발표하실 때 발표했던 게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열수 추출법, 이렇게 다양한 추출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되게 얘기가 잘 되고 그림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트로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 코멘트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내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게 제일 첫 번째 제목. 영어가 버스터디 온에서 대문자 이렇게 쭉 쓰는 거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갑작스레 전치사 부과부터 딱 나왔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나? 이렇게 안 씁니다. 이게 제목 for the application 이렇게 안 쓰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 뒤에를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 대문자 쭉 썼잖아. 그러면 저기 그 코어 뒤에 전치사도 꼭 대문자를 좀 써야 된다고. 네? 그래, 스터디 나오는 건 맞고 주제가 나오면 논으로 나오는 게 맞고 피지컬 액티비티 맞고 그 관련 대상은 이거 다 좋아요. 영어도 좋은데 저기 왜 갑자기 푸어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앞쪽으로 나왔어? 굉장히 신경 쓰이니까 이거 자기가 쓰면은 모르고 그럴 테니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코멘트는 저는 이것으로 하여튼 저쪽 코멘트 저기 들어오신 다른 황유리 교수님 앞에 보면 메소드가 페이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지금 메소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통과하고 열수하고 있으니까 골반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아직 실험이 무슨 부분인지
지점이 앞쪽에 메소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결과로 보면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앞에 초음파. 총파 쪽에. 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다. 끝나지 않았다. 그 실험을 이제 지금 이제 감국고 처음에 이제 초음파 추출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예, 초음파 추출은 이제 온도를 안 주고 예, 초음파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추출을 했잖아요, 그죠? 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폴리페놀하고 지금 플라보노이드는 열수 추출은 이제 온도를 주는 거거든요. 온도를 줘서 이제 추출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가 초음파가 더 높지만, 그죠? 예, 높아요. 높은데도 항균 효과도 안 나오고 항산화 효과도 잘 안 나왔어. 예, 그죠? 그 다음에 열수 추출로 갔더니 오히려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더 줄어들었어요. 아마 온도의 영향으로 보여지죠, 그죠? 예, 좀 뭐 분해가 일어났다거나 이제 그래서 대신 항균 효과가 99.9%가 나왔고 더 좋게 나지. 예. 초음파 과정 중에서 이 케미컬들의 어떤 데미지를 받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GC 성분, GC 분석한 거를 조금 더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얘기했던처럼 그 스펙트럼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뭐 어떤 열에 의한 영향은 있지만 지금 항균 성분이라든지 항산화 성분들 또 뭐 이런 성분들이 좀 더 많이 추출됐는지 조금 더 한번 디파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비교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혹시 그 GC 매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량을 했잖아요. 정량을 하고 나서 매스나 이런 걸 통해서 분자량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적게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더 성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초음파가 이제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혹은 초음파 과정 중에서 이 케미컬이 일정 부분 깨진다거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좀 약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거를 좀 비교해서 디스커션 하기 편한 거는 질량을 좀 비교를 만약에 좀 해서 질량이 큰 차이가 없다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 거고 질량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게 중간에 어떤 특정 부분이 뭐 깨져 있거나 그다음 특정 부분이 어떤 문제가 좀 생겼거나 뭐 그런 연유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게 함량이 더 많은데 효과는 좀 훨씬 더 덜 나왔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사이언티픽한 코멘트 좀 디스커션 좀 있으신가요? 우리 김성명 박사님. 저는 정부님 말씀대로 이제 각각의 실험한 결과를 써놓으셨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적당한 영양 성분을 볼 수 있는 대충 그런 식으로 디스커션하고 넘어가시면 아무도 그런 이것만 읽고 규정하는 시간 엄청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디스커션에서 기술하고 할 필요는 없죠. 영양 성분이 있는데 이게 증가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콘덕티비티는 신전에 의해서 그 주가 계속 지날수록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가능할수록 신전이 생기면서 그 인간이 생기면서 이혼하는 가능성이 커서 전문적으로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디스커션이 됐나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여기 우리 박사학위 논문 그 형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하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 교수님부터 좀 해주시죠. 어쨌든 아까 다 했듯이 챕터 하나하나는 좀 됐는데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좀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해서 뭐 지금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기술할게요. 제가 하는 건 지금 앞에 챕터 1의 인트로 1, 2, 3페이지, 4페이지는 각각의 챕터 2, 3 인트로를 하고 챕터 1은 없애세요. 그래서 1, 2로 하시고 그 다음에 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교하는 걸로 챕터를 하나 더 나누시는 게 훨씬 더 형식상으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지금 챕터 2, 그 다음 챕터 3 인트로가 이게 박사학위 논문치고는 너무 단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발표한 내용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 부분이다. 활성산소 인트로에서 활성산소 챕터 부분 나눠야 돼요. 저기 있는 슬라이드 그림 다 여기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멜라노셀 이런 우리 멜라노사이트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나눠가지고 따로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림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내용에 기반한 거에 의하면 지금 인트로가 굉장히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이게 다 기술 다 빠졌어. 그림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챕터 1, 2에서 추출법이죠. 그 다음에 추출법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체 뭐 30분 발표를 하면 상당히 많이 할애한 부분인데 여기 추출법에 대해서 특징 비교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추출법이 뭔지 여기 그림 같은 거 다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그런 거를 다 넣어야 돼요. 지금 인트로 굉장히 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인트로덕션 각각의 인트로덕션 굉장히 많이 보완해야 된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감국꽃 추출물의 어떤 성분이나 이거 왜 이걸 택했는지도 인트로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의 테이블 2.1을 딱 보면은 이건 지금 실험한 거 아니죠? 실험한 거 아니고 테이블 2.1이 뒤에 있는 테이블과 형식이 좀 달라가지고 이걸 좀 수정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Result and Discussion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sult and Discussion에서 특히 GCMS, LCMS 그러니까 GC 있죠. 21페이지 전체 스펙트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뭐 리텐션 타임 요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스펙트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 반드시 하나 이상은 좀 넣으라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요. 각각 챕터 요거 초음파 추출, 열수 추출에 대해서 각각 집어넣으시고 넣을 때는 이렇게 넣지 마시고 좀 크게 좀 세로로 넣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성분표를 가지고 챕터 3에서 좀 비교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을 부가시켜서 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딱 보시면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색차계고 색깔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은 컬러로 써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할까봐 제가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되게 뭐 모식도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슬라이드에 비해서 여기가 좀 내용이 다 안 들어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특히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다양한 요 히스토그램, 요 그림을 딱 보면 거기다가 데이터 값을 이렇게 써줬어요. 되게 보기 편하게.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잘한 건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같이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요걸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 강 교수님.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 부분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이제 빈약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고찰 부분 보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 3 해서 비교해가지고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다가 다 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 선생님은 이거 다 모아서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코멘트 다 못한 부분은 여기 있는 거 접어놓고 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멘트 좀 다 마무리됐으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논문 심사, 어쨌든 심사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대면 평가에서 일단락이 됐고,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여기 대해서 어떤 합격, 불합격, 혹은 뭐 조건부 합격 이걸 좀 논의하고 좀 논의를 할 테니까 잠시 우리 하나금 선생님이 좀 안내해 주셔서 밖에서 대기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